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됐던 가사 판결을 본다면은 아무리 돈이 많은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유책의 정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이 넘기가 어려웠거든요. 위자료 20억을 지급하라고 했던 근거 중에 첫 번째는 사실혼 배우자를 알리는 과정이 너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 고려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 노소영 관장이 이제 암 판정을 받게 되는데 병이 걸리게 된 것도 상간녀와 너무 공개적인 석상에 나타나서 유사 배우자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노 관장의 어떤 병이 드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요. 정말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 판결 선고 이후에도 SK 주식 주가가 뛰는 등 어떤 사회적인 여파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1심 판결 이후에도 저희가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또 그 판결을 통해서 이후 이혼 사건에 미칠 영향 등등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최태원 회장이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유책 배우자로서의 이혼 청구인데 노소영 관장은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이혼에 응하지 않다가 더 이상의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 분할로서 1조 원대의 주식을 달라는 취지를 청구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서 665억 원을 그리고 위자료 명목으로는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사실상 노 관장의 그 어떤 청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결과였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을 모두 뒤집고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대의 재산 분할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위자료로는 무려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최태원 회장이 보유했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반해 항소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그 SK 지분과 관련해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결과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의 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재산분할 비율은 65대 35,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35%를 인정해서 계산한 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1조 3,808억 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한 이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원심에서는 SK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것으로서 특유재산으로 판단을 한 것인데요. 항소심에서는 그와 달리 아예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분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기존의 어떤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기업의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었습니다. 유명했던 이부진 회장의 사건에서도 주식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아마 1심은 그 판결을 또 기초로 해서 SK 주식을 이제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반면에 항소심은 달리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1심과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위자료 액수인데요. 사실 원심에서 인정됐던 1억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법조계에서도 궁금할 정도로 그보다 20배 가량 늘어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어떤 이혼관계에서 유책 배우자가 잘못한 행위로 인해서 상대 배우자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라는 의미로 금전 배상을 하는 취지인데요.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는 유책 배우자의 어떤 유책의 정도라든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나이, 재산 정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고 어떤 기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되는 어떤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최대 5천만 원 정도까지 인정이 되고 있고 뭐 이례적으로 좀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1억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작년에 위자료로 2억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그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이루어진 위자료 20억 원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변호사인 저로서도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또 예상도 못했던 그런 금액입니다. 책 배우자의 자산 정도가 좀 많이 고려된 게 아닐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그 재산의 정도가 고려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됐던 가사 판결을 본다면은 아무리 돈이 많은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유책의 정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이 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에 대해서도 위자료는 어떤 한도가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반면에 이번에는 최태원 회장의 자력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위자료 산정의 이유로서 설시했던 여러 사유 중에는 유책의 정도가 커다란 부분도 설시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 재산의 정도가 반영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은 그 항소심에서 이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을 지급하라고 했던 근거 중에 첫 번째는 아마도 최태원 회장이 사실혼 배우자를 알리는 과정이 너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 고려됐을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이 옥중에 있을 때 본인의 자필 편지를 통해서 언론에 본인의 어떤 뭐 사실혼 배우자를 또 공개하고 그 상간녀에 대해서 상간녀가 이혼하는 과정도 뭐 자신이 그걸 뭐 요청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편지로 밝혔던 사정. 그것은 지금 헌법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일부 일처제의 그런 원리에 직접적으로 위배되고 너무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별거 이후에 상간녀에게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만 한 219억 원 정도를 그런 경제적 이익을 줬고 또 산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득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렇게 상간녀한테는 경제적 이득을 준 반면에 노관장에 대해서는 뭐 신용카드도 정지시키고 현금으로 이제 생활비 지원을 하는 것도 다 중단을 했던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질책하듯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 노소영 관장이 입었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이 노소영 관장이 이제 암 판정을 받게 되는데 병이 걸리게 된 것도 이런 최태원 회장의 공개적인 어떤 행보, 부정행위를 뭐 스스로 공개하고 또 상간녀와 너무 공개적인 석상에 나타나서 유사 배우자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노 관장의 어떤 병이 드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판결 이후에 이제 변호사들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위자료 이제 3천하고 5천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이 청구할 수 있을까? 많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할 수 있을까?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을 마친 상태고 모든 재판은 3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뭐 다른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지 않는 한 20억 원이란 판결이 한번 났다는 것만으로 앞으로의 모든 사건들이 변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항소심 판결이 워낙에 이례적이고 기존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커다란 두 가지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재산 분할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 배우자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와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대상으로 삼지 못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많이 인정되지 않았었고요. 재벌가들의 이혼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향후 이제 제가 진행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뭐 남편이 지금 뭐 회사를 경영하면서 물론 주식회사로 법인의 경우에는 아예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개인사
개인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외부 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그런 회사나 지분의 경우, 주식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는 원칙적으로 3대 회사와 관련된 재산에 기여한 기여도를 재산 분할 비율에서 판단하는 그런 주장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자료 액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자료가 뭐 20억 원이 인정됐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번 불륜 사건의 경우에 남편이 상간녀에게 지급했던 경제적 이득, 이 부분도 사실상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 위자료를 지급해줘야 되는 유책 배우자의 재산의 정도, 이 부분도 반드시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해보고 그걸 기초로 위자료 액수를 좀 증액하는 그런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법원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이 위자료가 좀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하나의 판결로서 멈추기보다는 법조인들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상고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사실관계를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어떤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지, 그러니까 원심 판결이 이렇게 법령 위배 부분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판단에 대한 이의가 많아서 대법원에서 어떤 달리 판단된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요.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부분, 이것을 어떤 법리적으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저희가 기대해 보는 것이고, 아니면 예전에 이부진 회장 사건처럼 심리불속행 기각이 될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쟁점이 원심과 항소심에서 너무나 달리 판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큰 사건이니만큼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고요. 저희도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고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일반적인 어떤 사건을 고려했을 때는 매우 가능성이 낮은 사건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님의 이 이혼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응원하고 이 항소심 판결을 본 다음에 막, 여성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사실은 되게 공감하지 못했던 그런 최 회장의 행동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다 지적해서 일침을 가했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떠나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변호사로서 법리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기업의 주식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위자료를 높이 청구하기 위해서 고려할 요소들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면 간단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